네, 1.6 비틀림. 비틀림은 열률 또는 영어로 토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곡률은 곡선이 이렇게 구부러진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얼마나 구부러졌느냐를 나타내는 게 곡률인데, 비틀림은 비틀린다는 게 뭐냐면 우리 빨래를 이렇게 짤 때 잡고서는 이렇게 비틀죠. 그러니까 곡선이 이렇게 얼마나 비틀려 있느냐. 그러니까 구부러진 거하고는 다르게 자기 자신 이렇게 직선처럼 돼 있다 하더라도 얼마나 이렇게 비틀어지느냐. 그럼 비틀어진다면은 많이 비틀어진 것하고 덜 비틀어진 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날까? 그래서 양쪽 끝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여기 그러니까 양쪽 요 직선의 양쪽 끝에서 이렇게 선이 있다 그러면 이게 비틀어지면 이 까만 선이 비틀어지면 이렇게 비틀어지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똑바로 있다 하더라도 비틀어지면 이렇게 얘가 그러니까 빨래 짜듯이 짜면 이렇게 비틀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게 무슨 일이 생기는 걸까 하는 거를 이제 여기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요 뒤에 있는 요 아저씨가 또 작년에 저예요. 강의를 해줄 겁니다. 아마 열심히 열정적으로 잘해서 들어볼 만할 겁니다. 그러면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1.6 비틀림. 자연 표현으로 된 단위 속력 정지 곡선, 단위 속력 곡선이 있을 때, 탄젠트 벡터는 한 번 미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법선 벡터는 곡률 벡터를 단위 벡터로 만든 거니까, 곡률 벡터는 탄젠트 벡터 미분한 거니까, 곡률 벡터를 구하려면 알파를 두 번 미분할 수 있어야겠죠. 그쵸? 그 다음에, 종법선 벡터 B는 탄젠트 벡터와 주법선 벡터를 외적한 건데, 그거를 미분하려면, 종법선 벡터를 미분하려면, 세 번 미분 가능해야겠죠? 그쵸? 그러니까, 처음에 조건이 C3, 세 번 미분 가능하고 연속이다라는 조건이 이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세 번 미분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종법선 벡터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 얘를 이제 S로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고, 그 다음에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하고, 이렇게 써지겠죠? 여기서, 탄젠트 벡터를 미분한 게 바로 곡률 벡터죠. 곡률 벡터 K.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탄젠트 벡터 외적 N 벡터. 곡률 벡터는 곡률 곱하기 주법선 벡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아이고, 빠졌다. 이렇게 쓸 수 있고, 같은 벡터를 외적했으니까 0이죠. 따라서 남는 거는 탄젠트 벡터 외적 주법선 벡터 미분한 거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저기 앞에서 상수 벡터 크기가 일정한 벡터를 미분하면, 그러니까 지금 n 벡터는 얘는 크기가 일정하잖아요. 1로. 그러니까 얘는 다시 쓰면 자기 자신을 내적하면 이게 1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미분해 보면
이게 0이에요. 즉 2배의 n 내적 n 이게 0이에요. 즉 n 내적 이게 0이에요. 즉 이가 수직이라 이거죠. n을 미분, 주법선 벡터를 미분한 거는 주법선과 수직해요. 오케이? 주법선이라는 애가 지금, 주법선이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n. 그러면 주법선하고 그 수직한 평면이 이렇게 있을 텐데, 그걸 무슨 평면이라고 그랬죠? 곡선이 있을 때, 주법선과 수직한 평면. 기억나요? 지난 시간에. 이 평면. 이걸 전직평면이라고 해요, 전직평면. 전직평면은 종법선 벡터하고 그 탄젠트 벡터하고와 평행해요. 평행한 벡터예요. 그러니까 요 주법선 벡터를 미분한 n 요 도트 얘가 지금 이 n 벡터하고 수직하니까 이 n 벡터하고 수직하니까 이 n 벡터하고 수직한 애가 그 수직한 벡터가 있는데 또 전직 평면은 n 벡터하고 수직해요. 그러면 이 n을 미분한 벡터는 어디에 이 전직 평면하고 평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n을 미분한 얘는 전직 평면과 평행해요. 전직 평면하고 평행한 벡터라 이거죠. 왜냐하면 얘가 수직하기 때문에. 전직 평면하고 평행하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n이라는 얘를 이거를 탄젠트 벡터하고 그 종법선 벡터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지금 요 평면상에 이렇게 n을 미분한 벡터가 이렇게 지금 평행하게 있을 테니까. 평행하다는 거는 옮기면은 이 위에 올라온다는 뜻이니까 결국 n을 미분한 벡터는 종법선 벡터하고 탄젠트 벡터로 표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적당한 실수가 있어가지고 얘네들을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두 실수를 s 값이 변할 테니까 s에 관한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µs, 타우s라고 합시다. 여기서 뮤와 타우는 실수값 함수. 그러니까 s가 정해지면 딱 고정되면 그냥 상수인 거죠. 이렇게 1차 결합으로 표현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식에다가 대입합시다. 아까 식이 뭐냐면 여기 이거 이퀄 요거. b를 미분한 거는 탄젠트 벡터 곱하기 종법선 벡터 주법선 벡터 미분한 거. 종법선 벡터를 미분한 거는 탄젠트 벡터 곱하기 주법선 벡터 미분한 건데, 주법선 벡터 미분한 자리에 뭘 넣냐면 얘를 넣자 이거죠. 뮤 탄젠트 벡터 플러스 타우 종법선 벡터. 그러면 뮤 탄젠트 벡터 외적 탄젠트 벡터 플러스 타우 탄젠트 벡터 타우가 너무 큰가? 타우 탄젠트 벡터 외적 b 벡터. 이거 탄젠트 벡터 외적 자신끼리 했으니까 0이죠. 그러니까 앞에 건 없어지고 뒤에는 타우 곱하기 탄젠트 벡터하고 종법선 벡터하고 외적하면 어떻게 되죠? 탄젠트 벡터, 주법선 벡터, 얘를 외적하면 종법선 벡터가 이렇게 생기죠. 그러면 탄젠트 벡터랑
외적하면 손가락을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면 마이너스 n이죠. 이게 마이너스 n이에요. 마이너스 n 벡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b를 미분한 벡터는 마이너스 타우의 n 벡터 이렇게 표현된다. 이거. 오케이? 그래서 요 식의 양변에다가 n 벡터를 내적하면, 즉 타우는 마이너스 b 벡터 내적 n 벡터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비틀림, 열률, 열이 한자로 그 비틀림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영어로는 토션 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왜 이름을 이렇게 붙이는지는 잠깐 이따 봅시다. B를 미분한 벡터는 이렇게 표현된다. 따라서 양변에 n을 곱해서 n을 내적시켜서 n을 내적시키면 n을 내적하면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중간 과정 잠시 쓰면 요게 1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타우는 B 미분한 거 내적 n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자, 얘의 의미가 뭐냐? 얘의 의미가 뭐냐? 타우의 절대값을 구해보면, 요 식에서 타우의 절대값을 보면 지금 타우가 이렇게 정의되는데, 타우는 마이너스 B 미분한 거 내적 n 벡터 이렇게 되는데, 타우의 크기는, 타우의 절대값은 마이너스 없어지고 B 벡터의 크기, n 벡터의 크기, 근데 B 벡터의 크기는 1이죠? 아니, n 벡터의 크기는, n은 단위 벡터니까, 단위 주법선 벡터니까 크기가 1이죠. 얘는 1. 따라서, 비틀림이라는 A의 절대값은 뭐냐 하면, B라는 벡터의 B의 변화율이에요. 미분했으니까, 율. S에 대한 B의 변화율이에요. B의 변화율. 미분했으니까 이게 지금 dB, ds잖아요. 예, 크기니까. B를 S로 미분한 것의 크기니까 변화율이죠. S에 대한 변화율. 그런데 B 벡터는 크기가 1이에요. B의 변화율인데 크기가 1이네요. 크기가 항상 일정한 애야, 1이. 1로 일정한 애인데 그것이 변하는 거를 순간적으로 변하는 게 얼마나 변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뭐가 변하는 거예요? 뭐가 변할까요? 크기는 일정해요. 방향이 변하겠죠. 벡터의 방향.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있는 애인데 크기가 일정하니까 항상 1로 일정하니까 B의 순간 변화율은 방향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선의 종법선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타우라 이거죠. 곡선의 종법선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거. 자, 다른 이게 잘 보여요? 이게 지금 원이에요. 원. 그래가지고 원에다가 제가 이렇게 여기 어디 갔어 카메라? 이게 지금 여기 탄젠트 벡터는 이런 식으로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곡률 벡터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안쪽으로. 그 다음에 얘가 요거 볼펜심인데 볼펜심 꽂아놓은 게 이게 종법선이에요. 종법선. 그래가지고 평면상에 이렇게 원은 평면에 있잖아요. 뭐 공간에 이렇게 놓여있던 이렇게 놓여있던 어떻게든 하여튼 평면상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면상에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꾸 나가. 근데 제가 이걸 공간상에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 나선처럼 이렇게 비틀어 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
제가 줄 거는 거 있죠. 요 선. 여기 선들. 요 선을 잘 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나. 그리고 요 벡타도 어떤 일이 생기나 보세요. 요렇게 비틀어요. 아무 일도 안 생기나? 확대. 아이고, 너무 흔들려서 헷갈리겠다. 보여요? 눈에 잘 안 보이나? 옆으로 보면 어떻게 되나? 옆으로 보면 벡터가 평면에 있을 때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선을 자세히 보면 요 선은 지금 꾸불꾸불하게 제가 삐뚤삐뚤하게 그렸는데 하여튼 직선이라고 생각하고 평면에 있던 원이 용수철처럼 나선처럼 이렇게 공간상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이렇게 좀 과장돼서 이게 이렇게 된 게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꽈배기는 이렇게 비따란 애를 이렇게 비튼 거예요. 그러니까 비틀린다는 거예요. 이게 종법선이 움직인다는 거는 종법선이 요점이 딱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요 곡선이 여기 요 부분에서 이렇게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비틀어지면 공간으로 많이 올라가고 조금 비틀어지면 조금 올라가고 한다 이거죠. 오케이? 자, 컴퓨터로 그린 그림 봅시다. 야, 지오지브라로 제가 그려봤는데, 그래서 얼굴 잠시 치우고, 요거 지금 용수철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탄젠트 벡터 T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요 N이라고 써져 있는 얘가 주법선 벡터고, 그 다음에 T하고 N을 곱한 게 요 B 벡터, 요게 이제 종법선 벡터예요. 종법선 벡터. 그래서 얘가 이제 움직이면 이제 이게 전체가 이렇게 움직이겠죠.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 따라서 움직여요. 그래서 종법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B 벡터의 변화량이라 그랬으니까 B 벡터의 변화하는 양을 보고 싶은데 지금 잘 안 보이죠, 눈에. 그래서 제가 종법선을 아예 그려봤거든요. 여기 지금 파란 선, 여기 종법선이에요. 그래서 얘를 움직여 볼게요. 종법선을. 그러면 좀 변화하는 게 보이려나? 역시 잘 안 보이나요? 하여튼 좀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똑바로 딱 이렇게 평면에 대해서 똑바로 서 있지 않고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그렇죠? 종법선이라는 애가. 잘 움직여. 얼마나 기울었는지 좀 비교해 보기 위해서 제가 수직선을 하나 딱 그려봤는데 요만큼 기울어져 있어요. 요게 까만 선이 지금 그 수직선이에요. Z축하고 평행한 선. Z축하고 평행한 선에 대해서 지금 요만큼 각이 기울어져 있는 거죠. 종법선이. 그렇죠? 그 대신 얘는 용수철이기 때문에 요게 일정하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일정한 상태로 지금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로 움직이는 거죠. 오케이? 이따 또 봅시다. 해서 하여튼 비틀어져요. 곡선이 공간상에 있으려면 평면에 있을 때보다 이렇게 평면에 있을 땐 그대로 있다가 공간상으로 올라가려면 이렇게 비틀어져 올라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요 엄지손가락이 곡선이라 그러면 이렇게 평면으로 있을 때는 이렇게 돼 있다가 올라가려면 이렇게 여기가 저 손톱끼리 만나는 부분이 이렇게 비틀려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비틀림, 연륜, 토션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오케이? 하여튼 토션이라는 애는 구하는 거는 요거예요. 요 정의 기억해 두세요. B 벡터를 미분해서 N 벡터하고 내적한 것.
부호가 마이너스 붙인 거. 그것이 연륜이다. 토션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비틀리는 게 위로 비틀릴 수도 있지만 아래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아래로 내려가는 건 마이너스겠죠. 그래서 얘를 좀 보면 그 표현을 좀 다르게 해서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무슨 말이냐. 지금 알파 이퀄 알파 S라는 애가 있고 또 같은 곡선을 다르게 또 표현했어요. 둘 다 곡선 C의 그 자연 표현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단위 속력 곡선이라 이거죠. 같이 표현, 두 표현이 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어떤 사실들을 지금 쭉 증명을 했었냐면 S스타하고 S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S스타는 S 플러스 마이너스 S 플러스 상수 정도 차이가 난다.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탄젠트 벡터 T스타는 T하고 부호가 같거나 반대이거나 차이만 있다. 그 다음에 곡률 벡터는 어떻게 됐죠? 곡률 벡터 K스타는 얘는 곡률은 관계없다 그랬죠. 이거는 T스타를 미분한 거고 S스타로 이거는 계산해보면 얘랑 같아져가지고 이게 K랑 같았어요. K. 곡률 벡터는 같아요. 그러니까 곡률 벡터를 단위 벡터로 만든 게 주법선 벡터니까 N스타하고 N하고도 같겠죠. 그래서 곡선의 표현을 다르게 하면, 자연 표현을 다르게 하면 탄젠트 벡터는 부호만큼 차이가 나고 곡률 벡터 또 그 단위 주법선 벡터는 같고 그랬죠? 그러면 종법선 벡터는 어떻게 될까요? B스타는 얘는 T스타 외적 N스타죠? T스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T 외적 N스타는 그냥 N.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B 해서 방향만 또 같거나 같죠? 이게 방향만 영향이 있죠. 그러니까 탄젠트 벡터하고 같아요. B 벡터는 탄젠트 벡터의 방향에 따라서 B의 방향이 결정되니까. 왜냐하면 B 벡터는 탄젠트 벡터 곱하기 N이라 그러는데 N은 같은데 일정한데 탄젠트 벡터는 부호가 같거나 반대니까. 그런데 우리가 연륜은 뭐라 그랬죠? 이걸 미분한 거잖아요. 미분한 거랑 N 벡터랑 내적한 거니까 B를 미분한 거, S스타로 미분한 거, 즉 이거 DB 스타, DS 스타 얘는 다시 쓰면 D 플러스 마이너스 B 바로 위에서 그리고 DS 스타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앞으로 나오고 DB, DS DS 스타 이렇게 쓸 수 있죠. 합성함수 미분.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B 미분한 거에 S를 S 스타로 미분하면 저 제일 위에 있는 요 식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이게 또. 그러니까 플러스일 땐 플러스, 마이너스일 땐 마이너스니까 미분한 거는 같아요. S 스타로 표현하건 S로 미분하건 S로 나타내건 미분한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연률 S 스타로 표현했을 때 연률 타우 스타는 마이너스 B 스타에 미분한 거 내적 N 스타인데 얘네들을 다 바꿔치기 하면 B 스타는 이걸로 바뀌고 그다음에 N 스타는 N으로 바뀌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타우잖아요. 그래서 같아요. 그러니까 연률은 표현을 어떻게 했던 같아요. 그래서 비틀림은 곡선의 표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곡률도 그렇고 연률도 그렇고 비틀림도 그렇고 곡률, 비틀림은 다 그 곡선의
어떻게 표현했느냐, 곡선을.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네, 예제를 한번. 예, 예제부터는 여기서 잠시 휴식하고, 예제부터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이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세요.